안녕하세요. 11월 30일 주식 복귀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이 전체적으로 좀 개별 종목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시장이 좋긴 좋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2차전지 관련 애들이 시원하게 움직여줬잖아요. 그래서 장이 오늘 또 좋게 움직여준다고 하면 지수가 상승으로 한다 하면 2차전지 애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2차 전지애들이 그 지수 따라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좀 밀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오전에 슈팅 줬다가. 오히려 오늘은 좀 개별 종목들이 슈팅 주고 막 움직이지 않았나. 개별 뉴스 붙여가면서. 지금 2차 전지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경동인베스트먼트, 경동인베스트.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상승이 한동안 나오다 보니까 후경맞고 그래서 지금 밀리는 것 같고요.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62%인데 얘는 투경이네요. 투경 맞아서 시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84,500원, 84,400원, 84,900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이 29억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빠져나간 게 1억밖에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왜냐면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리튬이 껴서 움직여줬던 애들 중에서 투경이든 투자주이든 맞아도 그냥 시원하게 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금양, 미래나노텍, 그리고 리튬 엮여가지고는 하이드로 리튬. 얘는 증거금 지금 100%인데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STS. 이렇게 투경을 맞든 투자주의를 맞든 그냥 나는 갈 길 가련다 하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2차 전지부터 말을 한 건데 얘가 좀 악재가 있어요.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이게 있죠.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계약 철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국 메탈 실리콘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한국 메탈 실리콘이라는 데가 지금 미래나노텍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시발점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0월 13일, 10월 13일부터네요. 이날. 그리고 10월 17일,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확대 소식의 강세. 17일. 이때네요. 그리고 11월 7일. 딱히 아닌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수산화 리튬 대규모 공급 계약 이것 때문에 한동안 리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메탈실리콘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한국 메탈실리콘은 미래나노텍 시세 상승의 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한가 좀 17,500원. 좀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 개파락이 크다고 하면
거기서 매수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건 내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얘는 내일 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보시면 제주은행. 얘는 제가 어제 왜 올라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제 12월 달 돼가고.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죠. 그래서 아마 최근 금리 인상도 됐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 있어요. 어제 정말 천만억, 10억, 54억 샀고, 오늘 또 16억을 샀네요. 뭐 배당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가 있나 보네. 제주은행에서. 그래서 아마 얘는 배당주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성 하이텍. 얘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됐네요. 보시면 얘가 뉴스가 이게 붙었거든요. 1시 34분, 35분, 44, 5분이네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 현대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주행거리 30% 상승 신기술. 3세대 MS 코일, MSO 코일.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기 최근에 전기차가 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큰 축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유지비가 적게 들잖아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거의 한 반의 반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름값이라든지 해서.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30% 상승이면 그보다 더 한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뉴스죠,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로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개발 중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엮여가지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는 좀 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뉴스 내용도 좋아서.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 시황뉴스에서는 웃기게 나왔거든요. 민노총 탈퇴 추진 소식 등의 상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탈퇴를 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런 그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그런 진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만 하면 파업한다, 뭐만 하면 막 시위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노총을 탈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애들이 시위한다고 일 때려치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일 좀 하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다?는 조금 그렇거든요.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추진 이게 진짜 맞나 보네요. 지금 네이버 뉴스에도 다 그 관련 도배가 된 거 보면
포스코도 이때 이런 식으로 슈팅을 줬었고, 그러면, 포스코 ICT도 이거랑 엮여서 아마 움직인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근데 그거랑도 엮여 있어요. 충전소. 민노총 탈퇴. 이것 때문에 ICT도 움직인 것 같은데, 음, 저는 오늘 유라테크도 움직였어가지고, 얘가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뭐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머센스에서 나왔네요. 무선 충전 규제 개선. 여기에 뉴스가 붙었는데, 그래서 오늘 유라테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세가 시원하게 나와줘서 포스코 ICT도 이거에 엮여가지고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민노총 탈퇴한다고 하니까 ICT도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인 것 같고, 그 외로는 따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EN 플러스도 움직였고 얘는 네, 모르겠어요. 증거금 100%짜리고 뉴스 제가 이거 적어놓지도 않는 거 보면 잘 모르겠어서 안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전국 본격 생산 2차 전지 도전지. 그리고 영진약품,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삼성 진입이라는데 저는 제약주들은 안 볼 거고. 그리고 포스코, 아 맞아, 오늘 가스 이런 겨울 한파 관련주들이 시세를 시원하게 한 번씩 줬었는데 보시면 경동도시가스 슈팅 한번 주고 인천도시가스 움직였고 GSE 대성에너지 얘네들도 움직였고, 근데 전 얘네들은 안 보는 게 이런 그 계절 관련해서 단발적으로 뉴스 뜬 거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냥 한번 밑꼬리 한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뻑큐 모양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한번 슉 하고 슉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계절 관련해서 단발적으로 나오는 뉴스 그런 거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있거든요. 독일, 일본 독점 2차 전지 소재 국산 악각지에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데 얘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얘를 안정에도 안 넣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너무 잡주예요. 진짜 잡주죠. 음, 엄청 잡주예요. 쭉 내려왔다. 거기다 오늘 상한가가 이 뉴스를 붙여놓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래대금을 보세요. 340억이에요. 점상을 간 것도 아니고 올렸다가 쭉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슈팅 줬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 모양을 이게 뭐 오후 1시 이후 2시 이후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도 거래대금이 340억이에요. 지금 매물대 쌓여있는 것만 봐도 한호가에 천주, 만화이지 만주 이 정도로 쌓여있는데 전 그래서 이 종목은 안 볼 거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는 왜 움직인 거죠? 어제부터 움직였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측 장비 납품 기대감 지속 부각. 넘어가고, 하명 SNC. 얘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얘는 뉴스가 되는 게 없길래, 뭐지? 하고 그냥 냅두고 있고, 여기에도 없어요. 하명 SMC가. 그래서 얘는 그냥 넣어놓지도 않고 있고, 이거 아까 봤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봤고, GGF. 얘는 이제 그 지분 증여, 아들한테 지분 증여 해가지고 이세경영 본격화라고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얘 일봉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오늘 25% 상승을 하는데 5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전일 3.7%. 얘가 막 원래부터 거래되면 몇백억씩 터지는 종목이 아닌데 3.7%인데 거래대금이 750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뭐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그 장전 단일가거나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이든 했겠죠. 한번 볼까요? 시간에도 아닌데요? 그러면 아마 장전 매매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매매로 넘겼다고 공시했다. 네. 장전이든 장후든 그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넘겼겠죠? 그 외에는 이제 딱히 볼 게 없어요. 지금 오늘 장이 조금 심심했던 이유가 이제 새벽, 목요일 새벽에 그- 그게 나오죠? 누구였죠? 아, 맞아. 8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 연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게 매파적 발언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파인지 아니면 비둘기인지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눈치 싸움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는 것 같고요. 한번 그건 내용 확인은 그냥 내일 나스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둘기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 줄 거고 매파다 하면 또 나스닥 지수 쭉 밀려줄 거고 그래서 우선 내일 오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나스닥 지수만 체크하시면 아 파월 이놈이 또 매파적을 했구나 아니면 파월 얘가 이제야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알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내일 나스닥 지수 잘 보시길 바라면서 11월 마지막 거래일 매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